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학에 가르친 박건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화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화학 자체가 선택자 수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 지금 물화생지 중에 가장 적은 과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화학이 6만 명이 받고요. 물리가 이제 6만 9천 명이니까 6만 2천, 6만 9천 요 정도 돼서 한 7천 명 정도 물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리랑 화학을 합쳐도 생명과학보다 적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올해 16만 정도가 받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생명보다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은 과목이라서. 안녕하세요. 지금 요즘에 화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무섭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화학이 뭐 어렵다, 화학하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포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에 지금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화학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걸 또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올해 수능에서 트렌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저는 화학 강사 박건수고요. 일단 해냄학원에서는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과 강의를 시작한 학원이 이 학원이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쪽에서 밑에 보면은 중계, 목동, 영통, 부천, 울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러셀에서는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강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셀 쪽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 중에는 제가 다 다른 지역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해냄학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해냄학원에서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에서의 화학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어려운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등급 커트라인을 보면요. 작년이 43점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올해는 46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BS 기준이고요. 그럼 이제 이 정도만 봤을 때도 뭔가 분명히 조금 쉬워진 느낌이 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뭐 어머니들한테 문제를 풀릴 건 아니니까요.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의 해설지를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정석으로 풀었을 때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대략적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올해 오답률 4위가 70.5%의 자동 이온화인데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해설지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중화반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화반응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게 몰 같은 경우가 작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파트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진 파트가 될 건데 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줄어들었고, 양적 관계는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1등급 커트라인도 올랐고 해설지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졌으니까 문제 하나하나는 조금 쉬웠나 보다, 이런 느낌은 아마 잡으실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일단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요. 작년까지의 화학은 그동안 진행됐던 화학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상에서 화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화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선택자가 막 10,000명씩 줄어드는 걸 전 계속 지켜봐왔는데,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을 할 때 화학이 15만이었거든요. 근데 20,000명씩 줄어들다가 나중엔 10,000명씩 줄어들다가 물리보다 적어진 상황이 현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 했을 때 극고난도의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고난도라고 하면 보통 오답률이 75%가 넘어가는 걸 보통 잡는데요. 화학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그런 친구들 비율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은 맞춘 친구들이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들은 오답률이 83, 84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푼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75%가 넘어가는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답을 찾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잡한 구조 속을 내가 하나하나 파헤친 다음에 조건들을 수집을 해서 조합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이런 퍼즐 게임 같은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3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의 이제 그 진짜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화학은 고인물 싸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머리가 좀 특출난 친구들, 아니면 내가 문제풀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이과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유리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은 재능 싸움이다라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을 점점 안 했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분명히 예고는 있었죠. 올해는 수능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극고난도 문제, 오답률 75가 넘어가는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오답률을 가진 문제가 없었고요. 올해는 가장 어려웠던 게 72%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작년 정도에서 오답률 5위나 6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조는 단순해졌는데 그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 이거 읽을 수 있겠어? 그러면 너 이거 이렇게 해볼래?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인데 길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푸니까 안 되고 이렇게 푸니까 안 되고 한 문제를 계속 꼬이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남았는데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거고 여기서 그 스킬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막아놨어요. 내가 정석으로 돌파를 했을 땐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의외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스킬 같은 걸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스킬에 의존하는 풀이를 막으려고 했던 게 좀 많이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자체는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물화생지 중에 이번에 화학이 1등급 컷이 제일 낮기는 했거든요. 근데 해봐야 1점 차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변별을 가져간 거냐면 60% 이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기준점 문제를 6개를 배치를 해서 걔네들을 시행착오로 돌려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적절히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 근데 아무래도 올해 좀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조가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 기조로 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스킬풀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파악하고 내가 그냥 기본기로 내 실력으로 돌파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 결국에는 기본기 싸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이제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제가 올해부터 그 새로 개원하는 러셀 울산 지점을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울산까지 가는 이제 경로인데 제 집이 평촌이고요. 이거는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잘못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길이고, 요거는 뭔가 예쁜 길이죠. 그럼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화학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정답까지 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여드리면 저렇게도 풀 수 있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완벽히 바뀌고 시간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쪽 길은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답을 내면 다행이긴 한데 이미 답이 나와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거라서 우리는 이쪽은 좀 배제해야 되는 풀이 방식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멋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길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헬기를 타고 간다 라고 했을 때는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공중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화학도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압도적인 그 뇌지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한 풀이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느끼기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많이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오류에 잘 빠집니다.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문제풀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고 너무 빠르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난 이걸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수능장에서 그걸 못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아니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런 풀이를 공부하다가 결국에 수능장에서 못 짜버리면 헛공부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멋진 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은 이쪽인 거죠.
길도 다 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빠른 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기본기를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많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보는 순서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일단 개념 강의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의 오류 중에 하나가 화학을 공부할 때 개념이 자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애초에 개념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왜 안 풀려라는 고민 자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이 이제 개념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같은 것들을 얹으면서 기본기 위에다가 내용을 쌓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의고사까지 가서 이제 실력을 만드는 단계로 가는데 제가 올해는 준비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조교가 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8명이 제 컨텐츠나 이런 거 오류 정리 다 하고 있고 개념 강의 때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만 살짝 보여드리면 교재가 3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간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간지가 8일차까지 나와서 연습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문제는 따로 있고 개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다 외우는 것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문제를 보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게 화학에 눈을 뜨게 하는 거. 수능 화학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는 제 수업을 들은 2학년 친구들도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2학년 때 풀이와 3학년 때 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학년은 말 그대로 내가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처럼 뭔가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나 그리고 봤던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익히고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수능은 새로운 문제를 내가 빠르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2학년 때 말 그대로 알기 위한 개념하고 3학년 때 수능을 풀기 위한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월간지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4월호, 6월호, 7월호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만든 모의고사 계속 껴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16회 이렇게 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관리도 보면은 올해랑 조금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거라서 2학년 부모님들은 제 편지를 아마 여러 번 받아보셨을 건데 제 영상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내는 문자인데요. 보통 뭘 배우는지, 오늘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여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제 조교가 해냄학원에서는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졸면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졸았다. 그래서 집에서 이 부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사 코멘트, 조교 코멘트가 추가돼가지고 어디를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뭐가 약한지, 그리고 조교가 채점을 다 일일이 다 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건 또 채워야 된다. 그럼 추가 문제는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것들을 다 안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데이터도 올해부터 이제 만든 건데요. 좀 알아보기 쉽게 주기적으로 제가 학생의 실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우리 애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 전후로 봤거든요. 근데 해남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이 주말밖에 없다 보니까 연달아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토요일에 저녁을 비워놨어요.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시간을 비워놨는데 결국에 관리라고 하는 게 성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제일 좋은 관리가 뭐 영상을 보내고 문자를 받고 다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이 학생이 제 눈앞에 앉아서 뭘 못하는지, 뭐가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능에서는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비워놓을 거니까 그때 와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번호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제가 학원에 없는 날 문자를 보내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다 하고 있고 뭐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너무 손이 딸리면 제 조교들이 대신 쉬운 것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답변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강사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훌륭한 강사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문제를 기깔나게 푸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리를 뭐 한 명 한 명 너무 꼼꼼하게 봐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잘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뭘 잘하냐라고 했을 때 화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제가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은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쪽에 좀 특화된 강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수강 후기를 보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개념 설명을 3시간 내내도 지루하지 않았다. 재밌다는 거죠. 웃김은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재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머님들은 지금 너가 말하는 꼴을 보니까 재밌지 않다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막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이 좀 많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버지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막 농담도 따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잘 하는데 어머니들이랑은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 끼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학원에 배웠을 때 몰랐으니까 안 풀리던 문제가 쉽게 풀렸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제 방향성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빠르고 복잡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좀 배울 수 있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강 후기인데요. 이제 올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1, 2월 달에는 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왔었는데 3월 모의고사가 6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자체가 너무 무섭고 힘든데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등급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2등급을 찍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에 이상한 걸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이 나왔던 거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본인이 만족하니까 저도 만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늘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커리큘럼 상에서 아니면은 학생들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충분히 좀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저한테도 되게 전환점이 되는 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이나 다른 지점에 갔을 때 저는 보통 대규모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보통 한 60명에서 80명 고3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수업을 하는데 해남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여기는 제 근본 같은 곳이라서 조교들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어떻게든 제가 여기에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밖에 없긴 해요. 사실 애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 있는 학원이 여기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화학 한 과목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수업을 들었더니 그냥 수능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저는 가장 바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야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화학 하나에서만큼은 좀 내가 만족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사실 저랑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이미 극상위권 학생들 있죠. 너무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나는 뭔가 특별한 풀이를 배우고 싶다. 독특한 풀이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랑 결이 잘 맞는 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너는 지금 컨텐츠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씩 웃으면서 그냥 있을게 하면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무 잘하는 친구가 특별한 풀이 그런 거는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싫은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은 저랑 진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많이 관리해서 억지로 시킬 건데 억지로 시킨 걸 버틸 정도의 멘탈이 있으면 괜찮은데 억지로 해서 튕겨 나가겠다. 전 잡지 않습니다. 이건 저랑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친구를 제가 붙잡고 이렇게 일일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는 하겠지만 그거를 제가 끌고 갈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고3은 고2는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 고2는 당장 내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고3은 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어머님들도 고3 학생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요. 아무리 주위에서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3부터는 본인의 의지가 있다라고만 하면 제가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2학년처럼 그렇게 일일이 강요하면서 시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게 시킬 수는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 원하는 고3 학생들은 열심히 할 생각도 있고 화학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지 모르겠다. 나 이게 좀 막막하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같이 단계적으로 같이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실력이 올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싶고요. 지금 시간표가
제가 해남학원에서 고3 강의가 이제 두 반이 있는데요. 토요일 반이 있고 일요일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 반은 지금 아직 저희가 신규 모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 먼저 고3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안내만 드렸고 12월 10일까지는 저희 재원생들만 일단 얘기가 전달이 됐고 아직 신규 홍보는 안 들어갔는데 일요일 반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반은 지금 일요일 7시 반이 지금 마감된 상태고요. 토요일 반도 지금 몇 자리가 안 남았는데 아마 저희 지금 2학년 재원생들로만 일단 마감이 끝나고 나면 한 반 정도는 추가로 개설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연락이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같이 지도하면서 같이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